안녕하십니까? 체형 측정 분석 및 아사나 개별지도법 그 6번째 시간으로 바른 체형 운동법 2번째 경골과 무릎 관절 개선 운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골에서의 변형은 염전이라고 합니다. 비틀림이죠. 안쪽으로 비틀림, 바깥쪽으로 비틀림. 그래서 내염전, 외염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안쪽으로 비틀려 있을 경우에 걸음에서 내족지, 안짱걸음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경골 외회전 운동, 경골 외회전근 강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골 외회전근은 대퇴 이두근입니다. 앉아서 하는 대퇴 이두근 원위부 강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서 들릴 만큼 충분히 높은 의자 등 앉을 것이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늑볼 하부를 거상시켜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하태를 외측으로 회전시키면서 경골 외회전근의 수축을 의식합니다. 5초 유지한 후 들이쉬는 호흡에 원위치 하기를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각 세트 사이에 30초 휴식 취합니다. 족저, 족배 굴곡근 및 내외반은 발이 상태에 따릅니다. 특히 사용하는 근육은 하태 외회전근 효과는 안짱걸음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경골 외염전입니다. 바깥으로 비틀림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걸음에서 팔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 팔자 걸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으로 경골 내회전 운동, 경골 내회전근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경골 내회전근은 거위발 근육인 봉공근, 박근, 대퇴근막장근과 슬화근입니다. 앉아서 하는 경골 내회전근 강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서 들릴 만큼 충분히 높은 의자 등 앉을 것이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늑골 하부를 수직거상시켜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견갑골은 하강시키며 경추는 후인시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하태를 내축으로 외전시키면서 경골 내회전근의 수축을 의식합니다. 5초 유지 후 들이쉬는 호흡에 원위치 하기를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각 세트 사이에 30초 휴식 취합니다. 족배 굴곡근 및 내외반은 발이 상태에 따릅니다. 사용 근육은 하태 내회전근이고요. 팔자걸음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변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운동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네 가지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외측면의 변화와 전후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선 내외측면을 보면 내외측면에서는 그 무릎 관절을 내측으로 외측으로 움직여주는 근육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의 내반근, 외반근, 고관절의 내전근, 외전근이 무릎의 내반, 외반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무릎의 내측 그리고 외측 측부 인대들이 그 특정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법에서 발의 내반, 외반근의 움직임, 고관절의 내전, 외전근의 움직임을 의식해야 됩니다. 무릎에서 외측, 내측 변형은 내반슬과 외반슬입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그림은 무릎이 붙어 있는데 발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외반슬이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우리 X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무릎이 벌어져 있고 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내반슬이라며 일상적으로 오다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반슬 개선 운동, 오다리 개선 운동입니다. 서클링 끼워 무릎 조이기. 무릎 관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전, 외전시키는 능동 연결 조직, 즉 근육이 없기 때문에 약화된 고관절 내전근과 족관절 외반근을 강화시키면서 단축된 내측 측부인대를 늘려줘야 됩니다. 우선 서클링을 무릎 사이에 끼웁니다. 슬관절을 신전시켜, 즉 무릎을 곧게 펴고 발은 11자로 유지합니다. 의식은 내측 측부인대 및 발이 내반근 신장에, 그리고 고관절 내전근, 족 외반근이 수축에 집중합니다. 1회 1초 당김, 5초 유지, 1초 원위치 10회 반복 3세트 시행하며 세트 간 30초 휴식 취합니다. 발은 슬관절 폭보다 넓게 위치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어서 외반슬 개선 운동, 즉 X다리 개선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볼 끼워 무릎 조이기. 무릎 관절에는 내외전시키는 능동 연결 조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외반슬 변형은 슬관절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단축과 내측 측부인대의 장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동 연결 조직인 인대를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반슬 개선 운동은 고관절과 족관절 근육의 균형 회복 운동과 단축된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의 늘려줌을 목표로 합니다. 지름 15cm 내외 정도의 볼을 무릎 사이에 끼웁니다. 무릎 관절을 신전시키고 발은 11자로 유지합니다. 의식은 고관절 내외전근, 외측 측부인대, 발의 내외반근의 움직임에 집중을 합니다. 10회 시행합니다. 1회 1초 당김, 5초 유지, 1초 원위치, 10회 반복 3세트, 세트간 30초 휴식합니다. 발 사이 간격은 슬관절 폭보다 좁게 위치될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무릎 관절에서 전후면의 변형, 반장슬과 굴곡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 무릎이 뒤로 밀리면서 무릎이 과다하게 펴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 과다하게 펴져 있다는 얘기는 무릎을 펴는 근육인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대근이 지나치게 강하게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릎이 곧게 펴지지 못하고 구부정해진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인 무릎 뒤쪽에 스로아근이나 햄스트링이나 이런 근육들이 비복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군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반장슬 그림을 보시면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어서 무릎에서 반장슬, 즉 무릎이 뒤로 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발목에서 앞으로 발목이 기울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곧장 올라가면 골반에서 과도한 전방 경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서 구부려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체로 종아리가 굉장히 가늘고 빈약한 사람들은 보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발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체형에서 나타납니다. 발목이 뒤로 기울면서 무릎이 과도하게 펴진 체형에서는 우선 발에서 하지부종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가 저녁 시간, 오후 시간이 돼가면 무겁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잘 붓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서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허벅지가 굵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체로 무릎이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반장슬 체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에서 반장슬을 일으키는, 무릎을 과도하게 펴는 데 작용하는 근육은 좌측에 있는 외측관근, 내측관근, 그리고 대퇴직근, 중간관근, 이런 대퇴사두근으로 구성된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구축되어 있는, 짧아져 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들, 위에서 내려오는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에서 발 쪽으로 내려가는 비복근, 그리고 그 안에 가려서 안 보이는 슬화근,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반장슬과 굴곡구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이 과도하게 펴져 있는 반장슬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발 뒤꿈치 당기기를 합니다. 일단 무릎 뒤쪽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릎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매트 위에 보가이로 눕습니다. 즉 엎드립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무릎 뒤쪽 각각이 대퇴와 하퇴 사이에 소형 탄성볼을 끼워서 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참 편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향하여 발 뒤꿈치를 끌어당깁니다. 슬관절 굴곡근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이때 발끝은 무릎을 향하여 끌어당기면서 겉의 관절을 족배 굴곡시킵니다. 즉 발끝이 무릎을 향하게 하여 강하게 힘을 씁니다. 슬관절 굴곡근을 수축시킬 때 고관절 굴곡근이 동시에 수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반장슬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관절 굴곡근이 단축되면서 골반 전방 경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육들이 더 이상 강해지고 짧아지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1회 1초 당김, 5초 유지, 1초 원위치, 10회 반복, 세트간 30초 휴식합니다. 반장슬 개선 운동 두 번째입니다. 우카타하사나 스쿼트. 앞에 어떤 고정된 구조물, 프레임이 있으면 더 좋고요. 두 손으로 프레임이 적당한 높이를 살짝 지탱하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자리에 앉는데 상체를 곧게 세운 채로요. 대퇴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면서 멈추고 30초간 유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원위치합니다. 이때 체가는 가능한 수직선상이 곧게 세워지도록 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내지 5회 반복합니다. 슬관절 신전근 원심성 활성이 됩니다. 효과는 반장슬이 개선되고요. 힙업 되고요. 허벅지 앞쪽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뭉쳐있던 근육도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알빼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덜 펴져서 구부정한 상태로 있는 그런 무릎을 펴기 위한 운동입니다. 굴곡구축 개선 운동. 누워서 무릎 펴기, 굴곡구축 개선 운동. 우선 매트에 등대고 눕습니다. 무릎 관절 굴곡구축 있는 다리에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발에 탄성밴드를 감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쪽 손으로 탄성밴드를 잡고 다른 손은 무릎에 갖다 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탄성밴드를 잡은 손으로 밴드를 몸쪽으로 당기고 다른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자가 발생 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대퇴사두근을 의식적으로 수축하면 상반신경 지배도 유발시키게 됩니다. 상기 4번을 3회 반복합니다. 실관절 신전근과 족저 굴곡근을 사용합니다. 굴곡 구축 개선 운동 두 번째로 우타나아사나. 우타나아사나 대퇴사두근 수축, 굴곡 구축 개선 운동. 프레임 앞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섭니다. 발 뒤꿈치가 엉덩이보다 프레임에 가깝도록 섭니다. 몸통을 앞으로 굽혀 프레임을 잡고 자세를 정렬합니다. 가능한 만큼 프레임을 낮게 잡습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무릎을 편 상태를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자가 발생 억제를 일으킵니다. 그 후에 대퇴사두근을 의식적으로 수축시켜 상반신경 지배를 유발시킵니다. 위 3번을 3회 반복하면서 족배굴곡근은 혹은 족저굴곡근이 신장되는 감각도 함께 느낍니다. 세트 사이에 30초 휴식 취합니다. 사용 근육은 실관절 신전근 수축시킵니다. 족배굴곡근을 신장시킵니다. 고관절 신전근 혹은 요추 신전근을 신장시킵니다. 실관절 굴곡 구축 개선 효과와 전굴 능력 향상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굴곡 구축 개선 운동 세 번째, 앉아서 무릎펴기입니다. 앉아서 무릎펴기 굴곡 구축 개선 운동입니다. 굴곡 구축된 실관절 쪽 발목에 0.5 내지 1kg이 모래주머니를 묶고 의자에 앉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힘이 약할 때는 이런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지 무릎을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늑골하부를 수직상방으로 들어 올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자세를 정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모래주머니를 매단 무릎을 곧게 서 5초 유지합니다. 의식은 대퇴사두근의 수축에 둡니다. 발목은 내반, 외반, 족배굴곡근의 정도에 따라 그 반대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 됩니다. 1회 1초 들어올림, 5초 유지, 1초 원위치, 10회 반복 3세트, 세트간 30초 휴식합니다. 사용 근육은 실관절 신전근, 족배굴곡근 혹은 족저굴곡근 외반근입니다. 실관절 굴곡구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제6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